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13%, S&P 500 지수 플러스 0.12% 이렇게 상승한데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이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조기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반기 통화 정책 의회 증언에 앞서 내놓은 서면 발언에서 지난 6월 위원들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목표치에 대한 경제적 진전을 논의했고 테이퍼링을 위한 페드의 기준인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멀었다라고 진단하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 페드는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 라고 했고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안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페드의 주택 저당증권 매입과 주택 가격 급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도 화제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파월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데요. 파월은 스테이블코인은 머니마켓 펀드나 기타 투자와 비슷하지만 규제가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죠. 아울러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오는 9월에 디지털 통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ECB라고 하죠. 유럽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유로화 계획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네요. 현재 ECB는 디지털 유로화 시행을 위해 우선 은행과 소비자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ECB는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ECB를 대신해 가상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과 핀테크 회사의 역할도 역시 정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비오 파네타 ECB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화폐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화폐와 은행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디지털 유로화 도입 초기 시점에서 유럽 시민들이 자산을 모두 가상으로 돌릴 경우 무질서한 예금 이체와 운용으로 막대한 재정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시중은행의 존폐 위기 또한 우려 상황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좀 디지털 화폐 관련주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쪽 관련주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주들도 계속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또 만나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파월은 또 주택시장 가격이 이제 올라도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파월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 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는 무리한 자금 조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저금리, 주택 선호도 변화, 자재 부족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월은 그동안 계속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아직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죠. 그 근거로 고용시장을 들었습니다. 파월은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며 실업률이 3.5%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재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상원은 전일 늦게 향후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가족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공화당의 지원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입법화하고 기존의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할 수 있게 상원에서 60표를 얻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 모습이 이 증시에 아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웰스파고 분기 순이익과 영업수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개장 전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PPI가 전월 대비 1.0% 올랐다라고 발표했고,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6% 상승을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7.3%로 2010년 자료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죠. 시티그룹의 주당 순이익은 2.8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영업 수익도 174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순이익도 주당 1.03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영업수익은 순이자 소득 감소로 2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블랙록과 웰스파고의 분기 순이익과 영업수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또 웃돌았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2019년 이후 처음 순이익으로 전환된 데다 국내 레저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고 비즈니스 여행도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주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23곳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상 최고치 행진에 따른 고점 부담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는 오펙과 아랍에미리트가 이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 등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보인 산유량 이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 회의의 불협화음은 아랍에미리트의 합의 반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감산 완화 방침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감산 합의 만료 시한을 내년 말로 연장하겠다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감산 시한을 연장하려면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란이 미국과의 핵합의 복원에 성공할 경우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대량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에 할당된 원유 생산량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결국 이번 합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기준선 상향을 허용해주는 대신 감산 합의 만료 시한을 내년 4월에서 8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기준선을 하루 365만 배럴로 올리는데 동의했다라고 전했죠. 그래서 이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2달러, 마이너스 2.82% 하락한 73.1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이 빵주 기술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실 페이스북을 제외하고서는 좀 전체적으로 다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와, 150불이 이제 또 코앞에 있어요. 149.15달러로 거래 마감되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아이폰 생산을 20%가량 늘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후 2.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연말까지 20%가량의 상승 여력을 평가했죠. 애플은 이 공급 업체들의 최대 9천만 대 신형 아이폰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졌어요.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 애플은 최근 수년 동안 아이폰 신작 출시부터 당해 연말까지 관련 기기 출하량을 약 7,500만 대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아이폰 12 흥행에 따른 조치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천만 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신형 아이폰은 5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애플의 두 번째 스마트폰 기종이 될 전망입니다.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작년 아이폰 12보다 프로세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개선을 핵심으로 두고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시장에서 지금 또다시 애플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1위 기업이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 보니 참 부럽네요. 우리의 삼성전자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렇게 볼게요. 넷플릭스 같은 거 역시 이렇게 1.34%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요,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또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네, 뭐 반도체에서도 괜찮게 흘러가는 것도 흘러갔고 살짝 조정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정말 애플 너무너무 세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어제 이어서 이쪽 또 소프트웨어나 전자상거래 쪽, 전자결제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로블록스 역시 어제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모더나가 또 강세를 보였고, 이쪽 은행주에서도요, 사실 웰스파고는 호실적 발표하고 3.96%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다른 종목들 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다 이제 호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금리나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하다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들, 이제 소비 쪽, 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 흐름도 괜찮게 살려내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카드 관련주는 삼성카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유통이나 뭐 운송 이쪽도 흐름 괜찮은데, 항공여행 카지노 이쪽은 좀 계속 좀 어제 이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어, 뭐였죠? 그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양호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또 상승하는 3%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우리가 실적 장세이므로 실적 관련해서 또 2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종목으로 위주로 좀 계속 거래 매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 에너지나 연료전지 쪽도 안 좋았고, 우주나 철강, 우주 버진 갤럭틱이 좀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오늘 이제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벌써 목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나라 지수 쿵 하고 떨어졌었고, 오전에 좀 지지부진한 음봉이었지만, 확실했던 건 개별 종목별로, 그러니까 차별 장세였다라는 겁니다. 잘 가는 애들 계속 잘 가고, 지지부진한 애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장 막판에 특히 코스닥이 더 강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랫꼬리 길게 대고 쭉 끌어올렸었죠. 과연 우리나라 장 오늘 또 이어서 그 흐름을 좀 살려갈 수 있을지 어쩔지 우리가 좀 계속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가면서, 그리고 또 종목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둔 상태이므로 조금 더 실적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또 추스려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령 2분기에 움직이지 않더라도요, 추후 3분기, 4분기를 바라보고 미리 또 들어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니까요.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전기차 관련주 좀 느릿느릿하지만 멀리 보고 끌고 갈 만한 그런 섹터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잘 정리해가지고 미리 또 공부하면서 줍줍 하면서 우리가 또 끌고 가도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낙폭이 뭐 이렇게 심하고 또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언젠가는 그들의 텀이 됩니다. 계속 종목 차별 장세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좀 모든 섹터에 관심을 열어두고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투자
성공 투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누나가 12시 라이브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또 이따 만나서 공부하도록 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